네, 60페이지. 그러니까 60페이지는 3번에 이제 미분계수 활용 있죠.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요령이죠. 근데 이마저도 사실 이게 전부 다 뭐야? 0분의 0꼴인 거 알아요? 맞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증명하고 식을 정리하고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0분의 0꼴이잖아. 이 h에 대한 h를 뭐라고 보면 돼? 그냥 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겠죠? 로피탈 정리를 써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도 돼요. 로피탈 정리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는 했었죠. 0분의 0꼴에 대한 함수의 극한값에서 분자 분모 그냥 미분해도 된다고. 맞지? 그래서 미분계수의 응용은 원래 이런 거죠. 뭐 그냥 번호 없이 쓰자면 뭐 리미트에 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뭐 세모 h 분의 f에 요 a 더하기 네모 h 빼기 f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다 알고 있죠 사실. 여기는 모양이 맞춰져야지만 미분계수가 정의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세모는 앞으로 이렇게 빼고, 맞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아래 위로 네모를 맞춰서 모양을 통일하기 위해서 분모에 네모가 곱해져 있다면 분자에도 네모를 곱해가지고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땅땅 맞아주고 땅땅 맞아지면 f 다시 요 숫자. 정답은 뭐 세모분의 네모의 f-a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들 기억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 기억 안 난다 하면 얼른 지금 여기 있는 내용 보면서 그 원리를 외우셔야 되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된다 했죠. 이거 알지? f의 x 더하기 a를 미분하잖아. 얘가 누가 돼요? f 프라임의 x 더하기 a 그대로 되는 거 아시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y는 f의 ax 더하기 b잖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 미분. a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주고 f 프라임에 ax 더하기 b 이거 아시죠? 사실 이거 이용해서 그냥 0분의 0꼴을 뭐 하는 거야? h를 x라고 보고 h에 대해서 뭐 하면 돼? 분자 분모를 미분하면 되는 거지. 맞지? 모른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냥. 알겠죠?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좀 안 외우고 있더라. f에 a 더하기 여기 세모 h 하고요. 빼기 f에 a 더하기 네모 h 하고 여기가 h 이렇게 돼 있잖아. 유도하는 과정은 fa를 더하고 빼잖아. 맞지? 그래서 정리하는 건데 그냥 개수 h의 개수가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세모 빼기 네모 그대로 개수가 따라온 거야. 여기 세모 마이너스 네모의 뭐야? f 프라임 요 숫자 값 이런 식으로. 알겠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증명하는 과정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다들 이제 옛날에 해서 기억은 덜 나더라도 좀 보면은 이제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얘들아 x-a 분의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afx 빼기 xfa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기준은 fx입니다. fx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이놈의 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놈의 짝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럼 앞에 있는 개수가 동일하면서 뭐야? fa가 돼야 되는 요 짝이 항상 필요하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야지 fx 빼기 fa라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더하고 빼? afa 빼고 afa 더해서, 맞죠?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줘서 묶고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 fx가 기준이 돼야 된다 했었죠. 4번도 마찬가지. 여기는 리미트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지금 x제곱에 fa 빼기 a제곱에 fx 얘를 뭐로 나눠? x-a로 이렇게 나누죠. 제가 말했죠. 누가 기준이다? fx가 기준이다. 여기 뭘 더하고 빼야 돼? 여기 짝 a제곱에 fa를 더하고 빼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얘랑 묶고 얘랑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되거든. 계산 과정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 이거 내가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알 겁니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말했죠. 0분의 0꼴에서는 0분의 0꼴이지 그냥 미분하면 되겠지. 분자 분모. 얘 미분하면 a f 프라임 x 얘 미분하면 요 x만 미분하면 되겠지. 이게 개수니까. 그런 다음에 로피탈 정리 써서 계산해도 된다 했죠. 얘도 마찬가지. 얘 미분하면 1 얘 미분하면 2x의 fa는 그대로 두면 되겠지. 개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미분하게 되면 a제곱 그대로 두고 f 프라임 x 하고 a 값 집어넣고 계산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식을 바꾸고 정리할 그런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로피탈 정리 쓰지 말라는 쌤도 굉장히 많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써야 된다는 게 내 지론이에요. 진짜. 알겠죠? 3분 걸릴 거를 20초 만에 풀면 좋은 거 아니야. 맞잖아. 1분 걸릴 거를 20초, 40초라도 줄이면 여러분들 그 40초를 나중에 뒤에 킬러에 쓸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로피탈 정리, 그거 쓰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1타쌤이 쓰지 말라 했어요. 1타쌤이 진짜 100%다 믿을 거면은 정말 그 100% 다 따라 하든가 어설프게 따라 할 거면 그냥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다 쓰세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들 꼭 외우고 안 되면 그냥 로피탈 정리 써라. 그 말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는 스스로 정리 잘 하세요. 함수 방정식과 미분계수에서 저번 시간에 함수 방정식 종류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 유형이 한 2010년 초반 때? 그때 한번 출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잘 등장하진 않아요. 단 사설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fx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뒤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포커스 3 함수 방정식. 여러분들 함수 방정식이 여기에 적혀있죠? 그 함수, 즉 f라는 이 함수와 문자 x, y 이런 걸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요거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걸 이야기하죠. 첫 번째 모양은 분명히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f의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로서 요거 딱 나오면 fx를 자동으로 무엇으로 그냥 kx라고 두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무슨 함수? 여기가 뭐죠? 지수 함수죠. f의 요 x 더하기 y라는 이 함수가 fx 곱하기 f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요거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식을 눈으로 보자마자 fx는 a의 x제곱이라고 두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조건, 나조건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세 번째, f의 xy라는 함수가 f의 x와 f의 y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얘는 로그 함수로서 우리가 표현이 되고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fx는 그냥 로그의 ax다 하고 식을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 기본 내용이고 그 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내신용 약간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신용이라 치부하기도 약간 애매해요. 그렇다고 모의고사에 아예 안 나오냐? 그것도 아니거든, 사실. 나오긴 또 나와. 실제로 작년 강대 K 모의고사 이게 나왔어요. gx라는 함수로서 약간 표현이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풀 때 약간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외적으로 미분과 이제 관련을 해서 또는 미분 계수와 관련해서 뭐 f의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단서가 줄 거야. 이런 단서가 주고는 그 함수 방정식이 출제가 되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전부 다 뭘 이용하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거나 편미분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미분은 교육과정에서 약간 벗어난 대학과정이라서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내신 준비 이럴 땐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이제 모의고사 칠 텐데 뭐 써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놨는데 f의 x 더하기 y 그게 f의 x f의 y 하고 여기에 더하기 뭐예요? x,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편미분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미분계수는 너무 과정이 길거든. 어떻게 해요? 이 둘 중에 하나 x, y의 미지수가 나오면 y를 누구로 미지수로 취급을 하고, 알겠죠? x를 상수 취급하는 게 좀 더 깔끔해요. 물론 아까 방금 학생이 말한 것처럼 y를 상수 취급하고 x를 미지수 취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y를 소거할 거기 때문에 y를 미지수로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아까 전에 아이디어 가르쳐 드렸죠? f의 x 더하기 a라는 이 함수를 뭐 하면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 f'만 붙이면 되는 거 기억을 하세요. 여기 1차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서 y를 미지수 취급하고 상수를 x라고 상수를 취급한 다음에 얘를 어디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y고 이게 x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f'의 무엇이 되죠? x 더하기 y 그대로 되는 거야. 알겠죠? y에 대해서 1차식. 그게 상수 취급한 fx는 상수니까 0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y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f'y가 되고 xy라는 것은 x가 계수고 y가 미지수니까 미분하면 x 이런 식으로 될 거죠. 그래서 이게 스텝 1이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 스텝 2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데는 y에 뭘 집어넣어? 0을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돼요? f'에 x만 딱 남죠. 그게 누가 돼? x에다가 f'0 해서 이게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f'1이 2라 했으니까 여기에 x1을 집어넣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1을 집어넣었을 때 f'1은 1 더하기 f'0에서 이게 2니까 얘가 1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고 우리는 f 다시 무엇을 구하라 또는 fx를 구하라 f2를 구하라 하면 여기 2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이 이렇게 한다면 뭘 구하라는 거? fx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실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분을 하기 때문에 상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단서를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x, y 다 뭐? 0을 집어넣고 f0이 무엇이다? 0이라는 단서가 또 나오죠? 얘랑 얘를 이용해 가지고 뭘 이용해? fx를 구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런 유형의 모의고사에서는 출제가 되지만 f'1을 구하라 이런 것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 진짜 한동안 안 나왔었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약간 구시대 유물이었단 말이야. 근데 작년 사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약간 두 개로 이제 생각이 갈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쥐어짜다 안 나오니까 나오게 이제 출제가 됐을까? 아니라면 이게
다시 이게 부활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를 가져와 줄게요. 작년 강대 K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 유형. 알겠죠? 그럼 딱 보면은 이제 진짜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네. 작년 트렌드에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연습은 해보세요. 똑같이 y를 미지수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y에 대해서 미분, x는 상수 취급하고 y에 0 집어넣고 마지막 계산. 미분 계수의 정의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거든요. 뭐 굳이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 1번식에다가 x에 뭘 집어넣고 a를 집어넣고 y에는 h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식이 이제 f의 a 더하기 h가 모양이 어떻게 돼요? f의 a, f의 h 그 다음에 더하기 AH 이렇게 되겠죠? 전부 다 H를 나눠주고 FA를 넘겨. FA 넘긴 다음에 H를 나눠주면 FA A 더하기 H에서 FA 빼고 요게 이제 FA H 더하기 AH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걸 전부 다 뭘 나눕니까? H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H를 전부 다 나누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미분계수 정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 상황에서 우리는 양변에 뭘 취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를 취해버리죠. 맞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누가 돼? f'a가 될 것이고 얘는 f'0이죠. h 빼기 0. 자, 여기서 A, H 전부 다 0 넣으면 FA가 0, F0은 0 나오거든. 그래서 FH 빼기 F0, H 빼기 0 이렇게 해서 이 미분계수 정의의 모양에 따라서 F'0 되고 얘는 H 약분해서 그냥 A 이렇게 남겠죠? 맞죠? 그런 다음에 다시 주어진 1 집어넣어서 F'0 구한 다음에 집어넣는 게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계산 과정이 짧았니? 길지? 맞지? 시간에 그래서 단축하는 편미분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 나올까 안 나올 거라고 하면 나는 애매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나온 적도 있고 그렇지도 않으니까 구시대 유물이라고 취급하기에는 약간 작년에 나온 적이 있었고 알겠죠? 그렇다고 요즘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숙지하시는데 실전적 풀이는 편미분 이용하시고요. 왜 편미분이라겠니? 미지수 두 개 중에서 한쪽 편을 들여서 미분을 한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편미분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연습 정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직합니다. 알겠죠? 포커스 4,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별표 5개 쳐라, 5개. 여기서 뭐 나와? 킬러, 준킬러 다 나오죠? 이해가 어려워? 들고 와. 알겠지? 이해 안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 오후에 수업 있으니까 뭐 점심 저녁이나 이때 뭐 상담하실 분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쯤 해서 제가 월요일에 좀 남아서 화요일에 남아서 질답이나 상담도 좀 받을 테니까 그때 또 상담하실 분이랑 필요하시고 신청하시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이맘때 뭘 풀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가장 내가 추천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능 그 기출은 인강교재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책 팔아주는 게 조금 배가 아프긴 해요 사실. 내가 그냥 싸게 그냥 해주고 싶어. 그냥. 응? 이창훈 쌤 기출을 품다 누가 같이 편집했겠어요? 제가 같이 편집했겠죠. 어째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선생님 이건 별로 요즘 트렌드 아닌 것 같은데 빼고 이건 넣을까요? 이건 요즘 한 번은 연습해야 됩니다 하고 넣고 이랬단 말이야. 진짜 생각 같은 저작권 문제만 아니었으면 바로 복사해서 플렉스인데. 알겠죠?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공유를 해줄 거예요. 알겠죠?
그 단원별로 기출이 좀 필요한 학생은 제가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근데 내가 기출은 복사해서 절대로 풀지 말라고 해요. 안 푼다 그러면. 알겠지? 돈을 투자해서 사야지만 돈값을 내가 하기 위해서 풀어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수분감이 그래도 괜찮은 게 되게 비싸잖아, 책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와, 비싼 책 그래도 열심히 풀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서거든. 알겠죠? 그게 아마 전략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래서 현우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 알겠죠? 여러분 이거 1번 보세요. 미분계수라는 게 뭐였죠? 여러분들 미분이 가능하다. 혹시 이거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내가 아는 미분 가능은 뭐죠? 그냥? 뭐? F'A가? 맞아요. 제일 깔끔한 것은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로 이 X 여기 X는 A에서 미분계수, 즉 F'A 자체가 그냥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X는 A에서 제일 깔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존재하는지 아는지를 사무소하게 문제를 출제해요. 존재하냐? 그건 존재 안 해?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이거 따지게끔 문제가 나오거든. 이걸 따지게. 알겠죠?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아니, 당연히 주어지면 쉬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그 기준이 바로 무엇이에요? 좌우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죠. 좌 미분계수랑 그 다음에 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따지는 기준이 돼요. 그러면 좌 미분계수는 뭐였죠? 리미트의 미분계수 정의예요. h가 0-로 갈 때 이게 어떻게 돼? f의 a 더하기 h에서 fa를 빼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h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우 미분계수는 리미트의 여기 h가 뭐예요? 0+로 갈 때 h 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뭐야? 같다 라고 하면 우리는 F'A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따져서 이 좌우 미분계수가 같을 때 F'A가 존재를 할 것이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F'A가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비교가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게는 존재하지만 이거랑 엄연히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알겠지?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불연속이잖아. f'x 자체가 불연속이면 우리가 이 불연속 f'x에 대해서 fx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거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좌우 미분계수와 같은 상황이 오면 그냥 f'A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문제를 푼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기억 니은디귿 판단성이 문제가 과거에는 출제됐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옛날에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얘들아,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요거 a 플러스 h fn a 마이너스 h 요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2를 딱 이렇게 했어. 알겠죠? 자, 이거를 보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상님, F'A 아닙니까,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전제가 있으면 이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바꾸면,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여기를 fa를 더하고 빼봐요.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하고 요거 h 하고 마이너스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n a 더하기 h, a 마이너스 h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 이렇게 쪼겠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맞잖아요. 모양 맞는데? 맞아요. F'A예요. 모양 맞네요. 맞는데 F'A예요. 그러면 이 F'A를 2로 나눴으니까 F'A 맞잖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들아 잘 들어. h가 0 플러스로 가면 얘는 우미분계수가 돼요. 얘는 좌미분계수가 되고, h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얘가 좌미분계수가 되고, 얘는 우미분계수가 돼. 즉 이거 의미는 좌우미분계수의 합이란 소리야. 그래서 뭘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지. 정확히 이놈의 의미는 무엇이냐? 좌우미분계수의 평균이에요. 알겠죠? 미분계수 평균. 즉, 2개 더해서 2로 나눴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게 미분이 불가해도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미분 불가하더라도 얘는 존재한다고 존재해. 알겠죠? 근데 이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면 그냥 이 결과 자체는 F' 무엇이 돼? A가 되는 게 맞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가장 깔끔하게 설명하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야. 그러면 F'A 값 자체가 나오면은 그냥 미분이 가능한데 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끔 문제가 출제돼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따지게 만드는데, 따질 때의 그런 방법이 뭐냐면 좌우 미분계수를 각각 구해가지고 같으면 미분가능, 다르면 미분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의 페이크를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냥 F'A 이렇게 하고 정의하면 절대 안 되고, 의미 자체가 정확히는 좌우 미분계수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 두 개가 같아서 2로 나누면 똑같이 F'A가 되는 거고, 미분이 불가해도 좌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우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가 1 이렇게 해도 두 개 더하면 0으로써 이게 존재하는 값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되게 조심.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 첨점, 뾰족한 점. 좌우 미분계수가 어떤 경우? 다른 경우. 즉 이거 3번은 일단 제껴놓고 4번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2번도. 미분이 불가한 점은 1번 첨점이죠. 첨점. 뾰족한 점.
이런 함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서로 다르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분이 불가. 두 번째 어떤 불연속하는 케이스. 물론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케이스도 봤을 거예요. 뭐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나 이런 것들. 하지만 수투에서는 빠지는 거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첨점이나 미분이 불연속한 케이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첨점에 대해서인데 미분이 가능하면 항상 함수는 어떻죠? 연속한 게 맞죠? 근데 함수가 연속한다고 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안 되죠. 이런 첨점인 함수는 연속하지만 미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냥 명제죠. 명제. 진리 명제, 참인 명제. 그 다음에 3번은 문제에서 나오는 유형이 어떻다는 거야. 아래 위로 범위를 나눠가지고 미분이 가능하다 하면 아래 위 함수 값도 같고 미분해서 집어넣은 값도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약간의 심화적 개념을 한번 할 건데 어디를 피시냐면 페이지는 7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 84페이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나온 김에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여러분들. 자, 미분 가능해서 평가원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처럼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gx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여러분들 식에서 이거 7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일단 개념 정리를 좀 할게요. 어떤 fx가 두 함수로 구분이 돼서 나올 거예요. 하나는 gx, 하나는 hx. 이렇게. 그다음 위에는 이 gx가 뭐보다 h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가 되고 하나는 gx가 hx보다 작다라고 하고 정의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이래 놓고 여기는 fx가 어떻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출제가 될 거야. 알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지금 gx가 항상 h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gx가 되고 gx가 h보다 작으면 hx라고 정의되고 있죠. 이거를 단일화 시킬게요. 단일화된 단일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 함수가 뭐냐면 fx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자, 2분의 자, gx 더하기 hx에 더하기 절대값의 gx 빼기 hx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gx가 hx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벗고 나오니까 hh 사라지고 2분의 2gx 에서 gx 정의되고 그 다음에 hx가 gx보다 크면 마이너스 붙이고 벗고 나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gx 사라지죠? 2hx가 2로 나눠서 hx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여러분들 이미 이 두 개가 다항함수로서 정의가 될 거란 말이야. 얘도 다항으로 정의가 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미분이 이미 가능한 상태가 돼요. 알겠죠? 그럼 누구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야? 얘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만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놈이 미분 가능이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미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이게 전체 무엇? fx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한 평가원적 아이디어가 사실 여기 문제가 그때 센세이션을 좀 일으켜서 요즘 많은 쌤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케이스가 어떻게 되면 돼? 항상 gx가 hx보다 어때? 위에 있거나 항상 gx가 hx보다 어때요? 뭐 아래 있거나. 알겠죠? 그냥 이 자체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거나 서로 붕 떨어져 있으면 돼. 교점 자체가 뭐 하면 돼? 없는 경우.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아예 교점 자체가 없는 경우야. 즉 항상 gx가 뭐야? hx보다 이렇게 커지면서 교점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는 케이스일 때는 이게 늘 얘보다 크니까 이게 늘 그냥 벗고 나오는 모양꼴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교점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교점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이게 실근이 발생하는 거고 절대값의 실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x축의 실근이 발생하는 순간 접어 올라가면 뭐가 돼요? 첨점이 발생하는 상황이 돼버리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 교점이 x는 알파에서 교점이 나왔다 쳐.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이 돼야 돼? 둘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알파일 때도 같아야 되고 둘의 미분계수도 알파일 때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즉 gx 빼기 hx 자체가 내가 이제 어떤 tx라 했을 때 t 알파도 무엇? 0이고 t 프라임 알파도 무엇? 0이다 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만족할 때는 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7번 문제는 사실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긴 해도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지금 함수가 이런 상황이야. fx 얘는 mx. 얘가 이제 fx가 뭐보다? mx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그러면 fx가 mx보다는 어때요? 작죠? 이럴 때는 이 함수, 이럴 때는 이 함수로 정의된다는 게 여기에 있는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거를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돼? 2분의 fx에서 mx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의 fx 빼기 m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어때요? 얘가 뭐니? 3차지 3차. 이렇게 빼더라도 뭐가 돼? 3차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함수 통으로 뭐가 되면 돼 얘가? 이게 3차고 알겠죠?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이 생겨 안 생겨? 무조건 생기지 실근이. 그래서 이 3차 함수 차이 함수로서 우리는 이렇게 hx는 뭐라고? fx 빼기 mx라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 3차 함수가 어때요? 무조건 실근 하나를 가지는데 통과하는 실근이라면 여기가 첨점이 발생해 절대값을 씌우면. 맞지?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려면 여기가 어떤 실근이 되면서 통과하면 돼요? 3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통과하면 된다는 거지. 아이디어가. 그러면 여기 특정한 알파에 대해서 어때? 3중근을 갖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그 알파를 임의로 두고 맞죠? f의 여기 h 알파는 0 맞지? h 프라임 알파도 0 h 프라임 알파도 당연히 0이 될 거란 말이야. 왜? 3중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x 세제곱에 여기는 이 hx가
어떻게 식이 모양이 되냐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에다가 이게 x 마이너스 mx 이렇게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게 3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과 끝만 보면 되거든. 이게 x 마이너스 뭐가 되면 돼? 1의 세제곱 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차 함수의 개수가 누가 되면 돼요? 3이 되면 되겠죠? 3. 맞지? 이거 전개하면 여기가 3x가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3이 되기 위해서는 m이 누가 되면 돼?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죠?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알겠어? 이런 문제 풀 때는. 알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안 보이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h 알파가 뭐? 0. h 프라임 알파도 뭐? 0. 알겠죠? 그럼 어차피 문자가 뭐야? 두 개고 연립이 가능하겠지. 알파 m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나?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이 절대값과 연계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특정 유형에 대해서 일단 심화로서 요 내용 정리 한번 한 겁니다. 잘 적어놓고 아이디어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근데 풀이가 이게 하나가 아니야. 하나의 풀이를 한 번 더 할게요. 지워도 돼요? 이거는 약간 저는 절대값 함수로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여기가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fx는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어떤 모양이 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맞지? 그러면 얘들아 잘 봐. 만약에 y는 mx라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교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라도 무조건 교점이 발생해요. 그 발생하는 교점에 대해서 어때? 뚫고 지나가는 교점이 발생하면 여기서 절대값을 하면 첨점이 발생한단 말이야. 우리가 어떤 fx와 gx, fx와 mx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순간부터 여기서 큰 부분은 이렇게 fx가 되고 여기 아래부터는 이게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여기서 첨점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지?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순간 어때요? 첨점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기울기 m은 절대로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음수인 mx가 이렇게 지난다고 할게요. 이렇게 지난다고 했을 때 이래도 교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맞지? 통과하는 교점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통과한다면 미분이 가능하죠. 일단 변곡점에서의 여기를 경계로서 뭘 할 수 있어? 직선과 fx를 나누더라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일한 여기 mx가 이렇게 경계로서 교점이 뭐 하면서 통과하는 교점에 이렇게 접하는 교점이 발생하는 이곳이 어디냐면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되는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접선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누가 돼? y는 mx가 되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어때요? fx가 클 때는 fx니까 큰 부분은 여기죠. 여기가 fx가 되고 fx가 작은 곳은 직선이 이렇게 될 테니까 함수 gx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서는 직선 됐다가 여기서부터는 곡선이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성립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이야. 자, 우리는 변곡점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만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뭐가 되는 0되는 x에서의 좌표에서의 요 함수의 점이고 변곡점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3차함수 비례관계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설명할 거예요. 다다음 시간에. 그럼 그때 접선을 구하면 되죠.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미분해봐요. f 프라임 프라임 x 하면 어떻게 되죠? 두 번 미분하면 이게 6x 마이너스 6하고 나오죠? 이게 0되는 x가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인 f 프라임의 1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f 프라임의 1이 무엇이 되냐 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마이너스 12. 아까 전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가 그렇죠?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0이죠? 맞죠? 플러스 3x 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f 프라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2 하고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답이 마이너스 11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선생님 뭔 개소리 하나 이렇게 벙 찔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서울 상위권 대학, 인서울권 대학을 간다 라고 하면 앞으로의 이 수능과 평가 문제는 말했지만 준킬러의 싸움이에요. 4점짜리는 4등급짜리도 5등급짜리도 다 푼다니까? 그 9번, 10번 이런 애들은 알겠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11, 12, 13, 14 20, 21, 그 다음에 28번 이런 준킬러성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야지만 문제에서 제대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왜? 말했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요. 패러다임이 바뀐 이유는 얘기했죠. 출제진 전부 다 바뀌었다 했죠. 평가원 출제진이. 전부 다 이게 젊은 교수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젊은 교수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잘 보고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62페이지에 여기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함수와 미분법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지금 내가 처음 배우는 수투를 처음 한다 이러면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서 물론 여기 처음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거의 80% 이상은 다들 한 번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은 다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기초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 제가 진짜 수투가 아예 제로 베이스입니다 라는 학생을 이제 따로 찾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강의를 뭐라도 듣고 오셔서 볼 수 있게끔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도함수란 것은 우리가 이 f'A라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였죠? 리미트 가장 보편적인 걸로 볼게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미분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했다면 도함수란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대응관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굳이 a가 아닌 미지수 x라고 했을 때도 정의될 수 있게끔 해서 f'x라는 어떤 미분계수에 대해서도 정의될 수 있게 만든 함수.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x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한 게 바로 도함수예요. 그래서 특정한 함수를 여기 식에다 집어넣고 정리해서 공식화한 게 뭐야? 미분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분 할 줄 모르면 약간 심각하거든요. 나 지금 미분 모른다 라고 하면 일단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부를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 지금 여기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미분할 줄 알죠? 모르면 안 돼요. 오늘 가서 당장 모르는 사람은 오늘 당장 가서 미분부터 배우고 오세요. 이렇게 미분할 줄 알죠? 그 다음에 AX 1차식은 미분하면 뭐 되죠? A. 사실 요거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장난칩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도 정리는 할게요. 어떤 K다. 미분하면 뭐죠? 0.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미분할 줄 아는 거죠, 그냥. 맞죠? 미분의 성질은 뭐예요? 더한 것들은 뭐야?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고, 앞에 실수배가 돼도 실수배 한 거에 미분하면 되고, 맞죠? 곱한 거는 곱하기 미분만 조심하면 되죠. 여기에 6번 하고 7번에 대해서 이거는 외우고 써야겠죠? 두 함수를 곱한다. fx, gx다. 그러면은 y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 gx.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이건 다 외울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개가 곱해지면 앞에 거 미분, 그러니까 1번 미분, 2번, 3번 그대로 놔두고, 2번 미분, 1번, 3번 그대로 두고, 3번 미분, 1번, 2번 그대로 두고. 요건 다 알죠? 이거 외우셔야 돼. 알겠지? 만약에 기초가 잘 안 된 학생이라면 지금 미분법 전부 다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내가 진짜 제로 베이스고 잘 못한다는 학생 찾아오세요. 거기에 걸맞는 문제랑 기본을 좀 다질 수 있는 내용을 줄 거니까. 알겠죠? 아니 기왕 비싼 돈 내고 공부하러 왔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만약에 진짜 수투가 제로 베이스다 하는 학생은 따로 찾아오세요. 그래야지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좀 취해서 기본이라도 좀 알 수 있게끔 끌고 가야 되니까. 자, 여기 이 내용하고 마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항식의 다항함수 특징. 여러분들 3번에 3번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얘들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잖아. 나중에 이제 킬러 유형들 있죠. 킬러 유형. 또는 이제 중킬러 같은 거 있죠. 중킬. 얘들 접근할 때 있잖아. 항상 우리가 수투와 킬러와 중킬러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 것은 인수 찾기가 베이스가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게 2021학년도 문제 20번. 20번 같은 경우에 이게 뭐였냐면 어떤 fx를 미분을 했단 말이야. 알겠지? f'x를 딱 구했는데 얘가 어떻게 나왔냐? x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gt, dt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0. 알겠죠? 이런 모양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뭐였냐면 f의 0은 0이라고 나왔어.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봐. 얘가 x라는 인수 하나 가지지. 0 넣었을 때 0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정적분해서 아래 끝, 위 끝 같으면 0 되지. 얘도 0 넣으면 0 돼. 맞지? 그래서 미분한 식이 뭘 가져 얘가? x의 제곱을 뭐로 갖는 거야? 인수로 갖는데 f0도 0이었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종합해서 fx라는 함수 자체가 뭐를 인수로 가져야 돼? x의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만 처음에 0 넣어도 0, 한번 미분해도 x제곱을 인수로 갖는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항함수는 전부 다 인수를 찾아가는 방향성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다항함수의 특징 자체가 뭐예요? 다항함수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어떻습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속이라고 했었죠. 요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대전제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다항함수를 관련한 문제를 풀 때 다항함수 접근을 할 때는
다항함수를 이제 유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접근 순서가 뭐냐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차수가 몇이냐 차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몇 차냐 차수가 파악되고 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찾아야 돼. 알겠죠? 근데 보통은 요즘 트렌드에는 1이라고 다 주어져요. 근데 구체적 언급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최고차항 개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두 번째 파악을 하시고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아까 말했던 특정 인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함수값도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냥 극한을 이용해서도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인수를 찾는 게 그 다음 순번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정 지어야 될 게 인수에 대한 이 단서가 없잖아. 인수에 대한 단서가 없죠? 만약에 if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서 뭔가 0이 되거나 그런 인수에 대한 단서가 없는 케이스일 때는 fx라는 함수를 그냥 뭐 하는 거야? 미지수가 포함된 식으로 노가다를 띄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소리냐면 인수에 대한 단서가 없으면 3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x세제곱 계수가 1이 다음에 x세제곱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알겠죠? 이번에 그 나왔던 문제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27 모의고사의 14번 문제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f의 x 더하기 1에서 f의 x를 뺐을 때 여기가 뭐 3분의 5에 뭐 x의 제곱에 플러스 뭐 2분의 5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맞죠? 이게 전혀 아무런 단서가 안 나왔단 말이야. f 무엇이 무엇이다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된다 했어요? 차수를 파악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일단 1차는 전혀 안 되겠죠. 만약에 fx가 2차면 최고차항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2차도 불가. 4차면요. 4차면 여기 4차식에 x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에서 얘를 빼게 된다면 여기에 무조건 뭐가 남아야 돼? 3차가 남을 거란 말이야. 4차 불가. 5차도 불가. 그럼 자동으로 누가 된다는 거야? 3차인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fx를 여러분들은 3차식으로 ax의 세제곱에 bx의 제곱에 cx 플러스 d라고 두면 되는데 이 d가 f형은 0이라고 하나 주어져 있고 f'0은 3이라서 c가 딱 주어진 상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ab에 대한 식으로만 집어넣고 인테그랄해서 계산하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대입을 하게 되면 개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근데 수식으로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그냥 인테그랄만 활용해서 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다항식의 문제를 찾아갈 때는 다항함수를 우리가 만약에 유출을 한다면 가장 먼저가 차수 파악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를 확인하고 인수를 찾는 방향성으로 가고 인수에 대한 단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미지수를 포함한 식으로 노가다 띄자라는 방향성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거리낄 게 없어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얘들아 FA랑 F'A가 둘 다 0이면 요거 어떻게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것은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는 단서겠는데 FA랑 FB랑 FC랑 이렇게 같다 라고 두고 x세제곱 계수가 1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거식 어떻게 세워요? fx는 그렇죠. x-a, x-b, x-c 한 다음에 뒤에 상수 k를 이렇게 붙이고 식을 임의로 두고 계산하면 돼요. 항상 일정한 숫자 k로 동일할 테니까. 알겠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다항식 아닌 거는
그냥 1차, 2차, 3차만 다항식인 거 우리가 확인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출제가 됐단 말이야. 이게 기출에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만 점검할게요. 몇 번 보냐면, 여러분들 8번 보세요. 8번. 페이지 79페이지. 이거 하고 마칠게요. 끝났어. 봐봐. F의 1이 무엇? 마 1. 그 다음에 무엇? F의 2가 마 2. F의 3이 마 3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fx가 어떻게 두면 돼? 얘는 x-1, x-2, x-3 이렇게 둔 다음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 2, 3 넣으면 마 3 나오면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그냥 미분한 다음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율을 유추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좀 연습을 하시고, 우리는 이 다항식 유추하는 과정을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있지 NJ 시리즈나 우리가 심화 문제들 많이 풀 때는 이거 진짜 많이 연습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요. 그 다음에 기하하는 학생하고 확통해서 아까 그냥 프린트 못 받은 학생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